예선형대 수학 5주차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x2 행렬에 대한 역행렬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고요. 이번에 이어서는 이제 3x3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을 이제 첨가행렬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중간고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중간고사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첫 번째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수강을 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강의 좀 후반부에 좀 보시면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형태를 과제를 개인별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출을 하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뭐 이렇게 많이 써보시지 않은 상황이시다 보니까 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헷갈려 하셔서 명확히 좀 공지를 좀 제가 이 클래스 저희 지금 구글 클래스룸 쓰고 있는데 공지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자나 이메일로도 제출 방식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쪽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제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업로드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첫 번째 C 프로그래밍 코드 구현이고요. 자, 구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공지에서 올리겠죠, 그렇죠? 공지에서 올릴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푸셨던 퀴즈 문제 기반으로 좀 심화된 내용을 제가 문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제가 대치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면 프로그래밍으로도 구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냈었던 퀴즈 문제를 기반으로 약간 좀 심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고사를 대치를 하도록 할 테니 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시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퀴즈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과목을 수강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신다는 내용들을 좀 제가 좀 듣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그 퀴즈를 좀 적게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만 제가 퀴즈로 내드릴 테니까 좀 분량은 좀 줄어드릴게요. 그래서 줄어드린 대신에 여러분이 제가 내는 퀴즈에 대해서는 꼭 연습장에다가 직접 이렇게 푸시고 좀 이해를 꼭 반드시 좀 하고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중간고사의 범위는 보다 오늘 수강한 내용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로 여러분이 제출하는 형태일 것이다. 그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공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문자하고 이메일로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도 제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못하죠. 계속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C 프로그래밍 구현하는 게 한쪽 파트,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푸셨던 퀴즈 문제를 기반으로 약간 좀 심화되어 있는 문제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고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전 시간에는 이바이 행렬에 대한 것들, 그렇죠? 이바이 행렬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첨가 행렬을 통해서, 그렇죠? 역행렬을 구하는 형태를 저희가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3x3, 3x3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3x3 행렬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행렬 A의 오른쪽에 항등 행렬을 같이 써서, 자, 여기 이제 항등 행렬을 썼죠. 항등 행렬을 써서 첨가 행렬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연산을 적용하고 왼쪽을 항등 행렬로 만들면, 즉 여기 있는 요거를 뭐 한다고요? 기본 행 연산을 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결국 여기 있는 놈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요 기본 행렬을 항등 행렬로 만든다. 그렇죠? 항등 행렬로 만들면 뭔가 이렇게 계속 각각의 이제 행을 기반으로 뭐 곱하고 뭐 더하고 대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항등 행렬이 이제 점차 이렇게 모양이 바꿔지겠죠, 그죠? 대신 여기는 항등 행렬이 될 테니까 요 놈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역행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행, 그렇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을 더한 거를 R2로 대치한다. 그렇죠? 그 목적 자체는 뭐예요? 자, 여기 있는 걸 피벗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놈을 두 번째에는 여기에 이 행을, 그죠? 그 중에서도 이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이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값들이 대치가 되고, 자, 제가 지난 시간 통해서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행렬의 값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에 대한 것들은 계속 풀이를 해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있는 요 값을 연산식을 보고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는 저는 진도를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레이를 잠시 멈추시고 여기 있는 이 수식을 통해서 요 값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은 여러분은 실제 손으로 한번 계산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제가 제출할 중간고사도 잘 보셔야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머릿속으로 이해하신 이 이론들을 나중에 결국은 뭐 하셔야 돼요? 구현을 하셔야 돼요. 뭘로? 뭐 C 언어가 됐든 뭐 매틀랩이 됐든 여러분 뭐 나중에 뭐 파이썬이 됐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이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산들이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정말 올바르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검증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장 꺼내셔서 정말 이런 수식을 적용했을 때 아래에 있는 값들이 나오는지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거를 직접 중간에 플레이를 잠깐 멈추시고 손으로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행연산을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열에다를 대치를 하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있었던 이 단위 행렬, 여러분이 첨가시켰던 이 단위 행렬은 점점 모양이 바꿔져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A 행렬, 원래 있었던 A 행렬의 값은 점점 항등 행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놈이 A 행렬의 역행렬의 모습이 될 거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 행에다가 그죠? 곱하기 2를 해요. 피벗을 여기로 이제 내려왔죠. 그죠? 피벗을 내려와서 두 번째에다가 2를 곱하고 세 번째 갖고 더하네요. 그 이유는 자, 세 번째 행에 있는 요 마이너스 2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즉 계속 여기 있는 요 값을 이렇게 단위 행렬의 값의 모습으로 갖추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본 연산을 수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점점 여기 있는 A 행렬의 값은 단위 행렬의 모습을 갖춰가고 원래 단위 행렬에 있었던 값은 기본 행렬의 값으로 바뀌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요 값을 마지막 행에 있는 요 값을 피벗으로 정하고 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자, 첫 번째 있는 행의 값과 더해서 첫 번째 행이랑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 그죠?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과 더해서 다시 두 번째 행으로 대치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값과 자,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기본 연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자,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값만 제가 0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원래 있었던 A라고 하는 행렬이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단위 행렬, 항등 행렬로 모습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요 항등 행렬이 뭐예요? A의 역행렬의 모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하고 첫 번째 행에다 더해서 첫 번째 행에다 대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x3의 기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수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요놈이 A의 역행렬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역행렬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A 행렬 원래 썼던 A 행렬과 여러분이 구한 역행렬을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구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또 역행렬을 구해보자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A 행렬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A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첨가 행렬을 넣어서 쭉 구해다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연산 통해서 모습을 바뀌고 또 이런 행연산을 가지고 했더니 마지막에 있는 요 세 번째 행의 값이 전부 다 0이 돼버렸네요.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행렬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배울 때 그죠? 밑에 있는 한 행의 값이 모두 0이 되면 얘는 가역적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죠? 역행렬을 구할 수 없다라는 수식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제가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구할 수 있다. 즉 디터미넌트가 뭐 예를 들어서 A 행렬의 값이 0이 아니다, 구할 수 있다, 가역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쭉 구하는 거고 저희가 이런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한 행이
한 행위값이 전부 다 0이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떻게 되죠? 가역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디터미넌트 자체가 0이 돼버린다. 그럼 역행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역행열을 또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 수반행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역행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의 여인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저희가 B라고 한대요. 그렇죠? B 행렬을 저희가 A의 여인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B라고 우리가 했을 때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라고 할 때 여인수 행렬 B의 뭐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A의 수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의 여인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B라고 하고, 즉 B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를 우리가 B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를 A의 수반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한대요. 역행렬을 구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수반 행렬을 통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즉 B라고 하는 행렬은 이 B 행렬은 A의 뭐 여인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B라고 하는 거예요. A의 여인수 성분. 그럼 여러분 여인수라고 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저희가 그 여인수 성분은 어떻게 됐었죠? 그 마이너스 1, 그렇죠? I 더하기 J의 그렇죠? 지수승 형태가 여인수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 3 기준으로 보면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여인수 성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은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여기에 여인수 성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비행렬을 만들고 이 비행렬을 트랜스포즈 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거 수반행렬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결론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실제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좀 익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 자 수반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죠? 수반행렬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보시면 소행렬 M11 그죠? 마이너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11이면은 자 여기 요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1, 2는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제 이해하시죠? 예,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의 성분의 그 값들에 포함되는 행과 열의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을 행렬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여인수 성분을 적용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여인수 성분을 적용하면 요 수식이 적용이 될 테고, 자 저희가 소행렬식을 이런 식으로 다 구했어요. 그쵸? 예. 네, 소인수 디터미넌트를 통해 갖고 다 구해서 여인수 성분을 구했어요. 그러면 값들이 부호가 적용이 되겠죠. 12는 플러스 V니까 그대로 12.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여인수 구하는 수식에 의해서 원래 소행렬식으로 나온 값은 3인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행 2열이니까 마이너스 값에서 마이너스 4가 바뀌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플러스니까 원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값을 구했습니다. 우선 여인수 값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수식에서 결국 여인수 행렬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해요? 트랜스포즈 해야죠.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트랜스포즈는 여기 있는 요 대각성분을 제외하고 요 값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요 여인수,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수반행렬을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소행렬식, 그다음에 여인수, 수반행렬을 구해보자. 그러면 자, 먼저 소행렬식을 디터미넌트를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네. 해서 이렇게 소행렬식을 제가 구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플레이 잠깐 멈추시고 자, 이걸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서 값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놈과 연놈 이렇게 가지고 실제 값들이 나오는지 다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연습장에다 좀 풀이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인수 성분을 똑같이 또 적용을 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소 행렬식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들을 전부 다 구하고, 자, 여기에 여인수 성분을 적용하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수 행렬을 뭐하죠? 트랜스포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의 역행렬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 거고요. 소행렬식과 여인수를 구한다. 그리고 여인수 성분을 이용해서 값을 적용한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부호를 적용하는 거죠. 여인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여인수 행렬을 뭘 한다? 트랜스포즈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n by n 행렬일 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좀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이 가역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하죠. 자, A라고 하는 행렬의 수반 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이바이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이 정도에 좀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하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겠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수반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은, 그렇죠? 네, 행렬, 그렇죠? 자, 원래 있었던 이 행렬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수반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고, 또 여인수를 적용하다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역행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놈을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그렇죠? 우선 디터미넌트 값을 했던 0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있는 가역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행렬식을 통해서 구하면 이 두 개 있는 이 값을 제가 바꾸고, 그렇죠? 여인수 성분을 가지고 마이너스 값 넣어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래서 이번 이 수식은 저희가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공식으로 먼저 소개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정의는 자, 수반행렬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그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수반행렬을 가지고 A의 역행률을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예. 이 얘기는 앞에 설명했던 요 수식이 왜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직접 풀어보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 2가 나오고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역적인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행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인수를 적용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인수 적용 공식에 의해서 이런 놈들을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인수 행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값이 이렇게 되죠. 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A의 11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터미넌트 값을 통해서는 2를 구했지만 결국 1 1을 자, 요 3이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값은 2만 남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 1,2 그래서 1,2는 요 값이고 요거에 대해서 요 행과 열에 있는 값 제외하면 4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네. 여인수 값까지 부호까지 적용해서 예, 소행렬식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 여인수하고 값을 적용하면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됐죠? 이 두 개, 그렇죠? 값들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저희가 값을 표현할 때는 그렇죠? 수반행렬까지 구할 때 여인수 적용한 이후에 저희가 뭐 하죠? 트랜스포즈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이제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결국은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디터미넌트 분의 1에 그렇죠? 요렇게 값이 집어넣어지는 거죠. 근데 이 놈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행렬에 이 두 개의 값이 바뀌고 여기는 값이 바뀌지 않는 대신에 부호가 바뀌죠. 그죠? 네, 앞서 설명했던 네, 요 수식에 대한 적용이 수반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행렬식에 저희가 수반행렬을 통해 가지고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이제 뭐 각각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죠. 그래서 각각 행렬식을 네. 여기서는 지금 여인수 값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이 첫 번째 있는 R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 1 그리고 각각의 여인수도 한꺼번에 적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소행렬식 가지고 네.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지 않는 걸 먼저 끄집어냈어요. 자, A의 디터미넌트 값은 마이너스 43이고요. 이거에 대한 소행렬식을 자 구해봤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는 너무 잘 하실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눈을 감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온 이 소행렬식을 가지고 여인수 값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결국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있으면 나머지 뭐죠? 자 트랜스포즈 네 해서 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실제 값은 네, A 역행률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2번과 3번을 풀어보시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값이 0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행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각자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각자 좀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건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여러분이 좀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요거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구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계속 좀 손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파트 1 좀 강의는 좀 마치고 앞서 제가 좀 공지했던 대로 퀴즈 뭐 하나에서 2문제 정도만 제가 선별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제 손으로 푸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려만 놓으시고 제출 버튼 안 누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뭐 다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다 보니까 실수하신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출석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출하시고요. 꼭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네, 파톤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